위기임신 보호출산제가 시행 1년을 맞아 생명을 지키는 국가 보호체계로 자리 잡은 가운데 그 성과를 돌아보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들이 내년 부활절 연합예배 준비에 착수하고 이영훈 기아성 대표총회장을 대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성도 4명 중 1명이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회 안에서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거룩한 방파제 등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높은 신자 비율을 나타냈지만 신자층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구티비 뉴스입니다. 출산과 양육의 위기 속에서 국가가 익명 출산과 보호를 지원하는 위기임신 보호출산제. 시행 1년을 맞아 최근 정책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현장 사례를 통해 성과와 과제를 점검했습니다. 보도에 배보경 기자입니다.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할 수 없는 여성들의 마지막 선택지였던 베이비박스. 2009년 한 종교단체가 설치한 이후 활용돼 왔지만 2023년 감사원 조사 결과 출생 신고조차 되지 않은 아기가 2,2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는 국가적 사안으로 재조명됐습니다. 이러한 사각지대를 막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된 제도가 위기임신 보호출산제입니다. 위기임산부가 익명으로 상담과 진료, 출산과 출생 등록까지 지원받고 이후 양육과 입양 등 전 과정을 국가가 연계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시행 1년여를 맞아 그간 성과를 점검하는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 올해 10월 말까지 1년 3개월 동안 451명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적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로 저출생 국가라고 비판을 하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생긴 거죠. 근데 원가정 양육이 절반 이상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상담기관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기임산부 상담은 1만 건을 넘었고 익명으로 출산을 돕는 보호출산 143건, 출생신고 후 입양은 37건이 이뤄졌습니다. 특히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우기로 선택한 원가정 양육 비율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현장에서는 해당 제도가 산모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돕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출산 후 회복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들을 이제 조사 진행했고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이용을 했습니다. 이분의 경우는 3일 만에 연락이 와서 안 되겠다. 그냥 키우겠습니다. 제가 키우겠습니다라고 해서 상담은 24시간 위기임신 상담 전화 1308을 통해 이뤄지며 임신 테스트기와 산부인과, 약국 등에서도 번호가 안내돼 의료기관과 연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 후 아이 양육을 결정하는 숙려기간이 7일로 짧다는 점, 청소년 산모의 경우 보호자 동의 없이는 출생신고조차 어렵다는 점은 보완 과제로 남았습니다.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청소년의 경우 병원 밖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아이를 출생 통보 등록을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보호자 사인이 있어야 돼요. 가족관계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책 시행 1년을 지나며 보호출산제가 긴급대책을 넘어 생명을 지키는 국가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구티비 뉴스 배보경입니다. 기독교 대한하나님의 성회 이영훈 대표총회장이 2026년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대회장으로 선출됐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장 회의는 9일 정기총회를 열고 내년도 부활절 연합예배 조직을 구성했습니다. 준비위원장에는 엄진용 기하성 부총회장과 김일엽 기침총무가 선임됐습니다. 이날 예배에서 설교한 이영훈 목사는 선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교회의 분열을 회개하고 성령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자고 강조했습니다. 교단장들은 전자기부금 영수증 의무 발급제도 시행에 따른 현장 문제를 점검하고 대응책도 논의했습니다. 다음 교단장 회의는 내년 2월 예장 백석총회 초청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신앙이 깊으면 마음도 괜찮을까요? 성도와 목회자 모두 우울과 불안의 경고 등이 켜졌습니다. 교회 안의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살펴봅니다. 보도에 김혜인 기자입니다.
성인 10명 중 3명가량은 평생 한 번 이상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하는 사회. 기독교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조사에 따르면 성도 4명 중 1명 가까이가 현재 우울과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목할 대상은 교회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담임 목사입니다. 돌봄의 주체로 인식되는 목회자들 역시 심각한 정서적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주변 목회자 3명 중 1명은 정신질환을 앓는 목회자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8년째 심리상담센터를 운영하며 목회를 병행하고 있는 오주원 목사는 목회자들이 자신을 돌볼 여유조차 없다고 말합니다. 목회자라는 역할 자체가 굉장히 그 돌봄과 또 나눠주는 것과 목양과 계속해서 무엇인가 해야 하는 역할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상담자에게 본인에 대한 깊은 내면을 다 드러내는 것, 오픈하는 것은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앙인에게는 또 하나의 부담이 더해집니다. 신앙이 깊으면 괜찮아야 한다는 시선입니다. 오 목사는 이 기대가 오히려 상처를 키운다고 말합니다. 이런 원인을 자기에게 돌려놓으니까 자꾸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멀어지기도 하고 그 신념대로 되지 않는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비판이 더 많아지면서 오히려 우울과 불안은 더 가중되는 그런 현상들도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해법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의 경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회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소그룹 모임과 나눔이 큰 도움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기도를 하면서 공동체나 예배, 목회자의 돌봄이나 소그룹 모임 이런 것들에서 영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며 이런 신앙의 어려움들을 극복해가는 것을 통해 성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목회자의 정신건강 문제는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신학교 교육과정의 목회 상담 과목을 확대하고 목회자들이 부담 없이 찾을 수 있는 전문 상담센터와 무료 상담 프로그램 마련 등 교단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점점 깊어지는 마음의 상처 앞에서 이제 교회 역시 믿음과 함께 돌봄의 구조를 세워야 할 때입니다. 구티비 뉴스 김혜인입니다.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과 거룩한 방파제 등 시민단체들이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평화인권헌장 제정 움직임과 관련해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들은 도민들의 반대 의견을 외면한 채 인권헌장을 일방적으로 선포하려는 것은 독단적 행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성적 지향 표현을 유지할 경우 사회적 합의 없이 젠더 이데올로기가 확산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국 개신교가 천주교나 불교보다 높은 신자 비율을 보이며 가장 활발한 종교 활동과 강한 결속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지만 신자층의 고령화라는 구조적 한계도 드러냈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전국 성인 2만 3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교인식 조사 결과 개신교 신자 비율은 20%로 다른 종교보다 높았고 신자 중 60세 이상은 44%로 전체 인구 구성과 비교해 10%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령 구성과 다음 세대 참여율 등을 고려해 향후 대응 전략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연말을 맞아 교회 안에서 나눔을 실천하려는 움직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외딴 섬에서의 의료 선교 현장을 기록한 박정욱 원장의 저서 낙도 행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책에는 의료 사각지대의 주민들을 만나며 경험한 박 원장의 여정이 담겨 있으며 20가구도 되지 않는 섬 공동체의 삶과 그들을 섬기며 깊어진 신앙적 성찰이 진솔하게 전해집니다. 저자는 척박한 자리에서 눈물로 사명을 지키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믿음의 형제들에게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구티비 호남 전북본부에서 보내온 소식입니다. 초교파 고벨화 사모합창단이 전주 완산교회 예배당에서 제10회 정기 연주회를 열고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습니다. 각 교단 사모들이 한자리에 모여 준비한 이번 연주회는 신앙의 고백과 감사의 메시지를 음악으로 전하는 은혜의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사모님들 찬양을 좋아하고 또한 외로운 분, 또 우울감에 빠져있는 사모님들 우리 합창반 나오시면
생기를 얻을 것 같습니다.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유현경 지휘자는 완벽한 소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진심이라며 함께한 단원과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이날 연주회는 사도신경, 신의 영광, 주님 주신 아름다운 세상 등 다양한 합창곡과 피아노 찬양 무대, 바이올린 연주를 선보이며 참석한 성도들과 감동을 나눴습니다. 오늘의 이슈 포커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국무회의에서 종교단체라도 법을 위반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특검 수사로 불거진 통일교의 정교 유착 의혹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2일에도 정교 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해산 명령이 가능한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최근 통일교 전 간부의 진술로 문재인 정부 시절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과도 접촉했다는 의혹이 번진 가운데 야권은 특검팀이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도 수사하지 않은 건 편파 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가 2022년 대선 이후 통일교 측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통일교의 은혜를 입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전 씨 재판에선 전 씨와 통일교 간부 이모 씨 사이에 통화 녹음 파일이 재생됐는데 전 씨는 윤 전 대통령 측에 은혜를 갚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고 여사님도 충분히 납득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3,370만 고객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에 대해 첫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9일 오전부터 쿠팡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된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이번 수사로 유출 경로를 쫓는 동시에 쿠팡 측의 보안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쿠팡 측은 현재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을 사실상 피의자로 지목했지만 경찰은 아직 신중한 입장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첫 본 예산안인 727조 9천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기존 정부 제출안에서 1,000억 원가량 감액된 규모이며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편성한 올해 본 예산보단 8.1% 늘었습니다. 정부의 역점 사업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과 국민성장 펀드 등은 원안이 유지됐고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 시스템 구축엔 4천억 예산이 더 배정됐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른바 4세, 7세 고시로 불리는 유아들의 영어학원 입학시험을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엔 학원이나 교습소가 유아를 모집할 때 합격, 불합격을 가르는 선발시험을 치르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추가됐습니다. 다만 보호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 교육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한 관찰 면담 방식의 진단적 성격평가는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지난해 1인 가구가 역대 처음으로 800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9일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는 804만 5천 가구로 집계됐고 전체 가구 중 비중은 36%대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소득과 자산은 전체 평균 수준에 미치지 못했고 외로움을 호소하는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8.9%로 전체보다 10%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실이 9일 각 부서의 업무시설을 청와대로 이전하는 작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부터 각 비서실의 사무실 집기와 각종 서류, PC 등 업무용 물품을 이전해 이번 달 말까지 이사를 마치겠다는 방침입니다. 업무시설 이사는 대부분 퇴근 시간인 오후 6시 이후와 주말 등을 활용해 이뤄질 예정입니다. 구TV 뉴스 권현석입니다. 구TV 월드와이드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을 위해 아시아 동맹국이 자국 방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콜비 차관은 SNS를 통해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 전략을 설명하며 동맹국의 국방비 확대와 집단방어 기여를 요구했습니다. 그는 이 과정에서 한국을 새로운 국방비 기준을 충족한 최신 사례로 평가했습니다. 8일 중국 세관인 해관총서는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무역 흑자가 1조 800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대비 21.6% 늘어난 수치로 연간 1조 달러 돌파는 사상 처음입니다. 미중 무역 분쟁으로 대미 수출이 줄었지만 유럽과 아프리카 등으로 수출선이 확대되며 전체 흑자 규모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8일 밤 11시경 일본 아오모리 앞바다에서 규모 7.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30여 명이 다치고 주택가 건물이 무너지는 등의 피해가 보고됐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9일 오전까지 진도 6의 지진이 일어나는 등 여진이 계속됐습니다. 일본 기상청은 쓰나미 경보를 발령하고 긴급 대피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관저대책실을 설치해 피해 파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호주가 10일부터 16세 미만의 소셜미디어 계정 사용을 금지합니다. 세계 주요국 가운데 처음 시행되는 조치로 로그인만 제한되는 방식이 적용됩니다. 담당 기관은 계정을 완전히 차단시키는 것이 아닌 16세가 될 때까지 사용을 미루는 조치에 가깝다고 설명했습니다. 플랫폼이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되며 덴마크와 말레이시아 등도 유사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정상들과 만나 러우 전쟁 종전안과 전후 안정 보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이 제시한 종전안 가운데 동부 영토 문제를 두고 타협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복잡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유럽은 수정안을 조율해 미국과의 협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지난 7월 휴전했던 캄보디아와 태국이 최근 재교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경 지역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양측은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다며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9일 태국 외교부는 협상은 없다며 영토 보전이 확보될 때까지 군사작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고, 캄보디아 당국은 태국의 군사행동에 대해 침략 행위라고 반발했습니다. 구티비 뉴스 전도원입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은 1도로 예년 기온을 웃돌겠는데요. 한낮에도 10도 안팎을 보이며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 기온은 오름세를 띠다가 목요일 전국에 비와 눈이 내린 뒤 다시 영하권 추위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어서 전국 날씨입니다. 내일 한낮 최고 기온은 서울 11도, 강릉 13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의 경우 대구 12도, 광주와 부산은 13도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기독교인 4명 중 1명이 우울 심리를 겪는다는 조사 결과는 교회 공동체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현실을 드러냅니다. 믿음은 물론 전문적인 상담과 돌봄 체계가 함께 서야 건강한 영성이 유지될 텐데요. 교회가 신앙과 돌봄을 정교하게 엮어낼 때 상처받은 이들의 일상이 회복의 길을 찾을 겁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